안녕하세요 여러분, 호용TV 용선입니다. 오랜만에 산 가는 길에 인사를 드립니다. 제가 이게 처음에 오를 때요, 왕복으로 4시간 20분 조금 못되게 걸린 것 같아요. 지금은 많이 안 쉬고 그냥 빨리 돌아오면 1시간 반 정도에도 오는 것 같아요. 엄청난 발전이죠. 진짜 처음 오를 때는 너무 막 고통스러우면은 진짜 막 기어 올라가듯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, 뭐 가면서 수도 없이 멈췄던 것 같아요. 모르겠다. 아무튼 계속 하다 보면 뭐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. 제가 약 줄일 때처럼요. 약 줄일 때 그 좋아질 거란 생각 딱히 하고 한 건 아닌데, 그렇게 된 것처럼 해보자. 일단 딱히 방법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결실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그 운동하면서 숨 찬 거 있지 않습니까? 되게 힘들고 근육통 오고 막 숨이 너무 차서 힘든 거, 그걸 얼마 만에 느껴보는 건지 아예 잊은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돼서요. 그게 좋아요, 이걸 느끼는 게. 제가 이제 지금 계단 오를 때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? 지금 계단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이걸 잡고도 제가 이렇게 중심 잘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.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 날에는 지금도 이제 쩔뚝거리고 그러는데, 많이 나아져 가지고 이제 많이 심하게 안 좋은 날 아니면은 그래도 거의 정상적인 사람 거리를 걷는 것 같아요. 요즘은요 물론 산이 이제 젊은 분들은 잘 없어요. 어르신들이 많으신데, 항상 제가 예전에 가면은 맨날 뒤쳐졌거든요. 제가 계속 비켜드려야 돼요, 가시라고. 지금은 제가 앞질러도 갑니다 이제. 왜냐면 이 산까지, 돌산 국기봉까지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오르거든요 이제. 뭔가 그 정상인 표현이 좀 그런가요? 그런 건강한 사람처럼 그 비스무리한 느낌을 느낀다는 게 이렇게 좋고 감사할 줄이야. 제가 진짜 처음에 여자친구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.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산전수전 겪었다고는 하지만 저도 그 사람 만나서 처음부터 진짜 너무 사랑했거든요. 근데 이 사람 나를 만나고 안지 얼마나 됐다고,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안 죽고 돈 못 벌어도 괜찮고 그냥 어떻게든 숨만 붙어서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그 당시에 나왔나 싶어요. 근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진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우리는 몰라요. 저도 살면서 이제 많은 힘들고 그런 분들 도와드릴 때 제가 했던 것들이 보면은, 어떤 사람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죽고 싶어 해요. 그럴 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말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저도 모르고 그 사람 본인도 몰라요. 뭐가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몰라요. 그래서 자기가 단호하게 먹었던 그 마음을 절대로 안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. 예. 그 마음이 진짜고. 근데 제가 많이 해보면서 이제 그 얻은 노하우가요, 이제 제 채널명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. 그 사람을 내가 마음 바꿀 때까지 이 사람 계속 하겠구나. 예, 저 그런 생각입니다. 예, 원래 그런 사람이고 예,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만 그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. 끊임없이 설득하고 왜 당신이 살아야 되는지 저도 몰라요. 근데 그냥 제 진심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해보는 거예요.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오늘 하고 또 내일 와서 또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, 그렇게 하다가 어떤 타이밍에요, 그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바뀌는 것 같은데, 사실은 그 앞에 있던 모든 노력과 나의 진심, 그 수없이 건넸던 그 말들, 나의 행동, 거기에 이제 그 말 한마디가 딱 정말 얹혀서 이제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해봤지 저를 그렇게 한 경우는 없어요, 생각해보니까. 왜냐면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내 마음을 잘 아나? 난 사실 지금 무슨 말이 듣고 싶을까? 근데 저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, 정말 남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더니
그렇게 저를 해놓은 거예요. 이 사람이 뭐길래. 제가 원래 좀 고집도 있고 그래요. 그 고집이 막 뭐 똥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, 나름 저는 이제 소신이 있고 잘못된 거는 고치려고 했던 사람인데, 이 부분만큼은 내가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거.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,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면 안 돼는 너무 확고한 생각이란 말이에요, 저한테. 그거는 누가 와도 못 바꿔요. 그리고 또 하나, 나는 이제 너무 오래 아팠고, 나보다 이렇게 오래 아픈 사람은 나 못 봤고, 이 정도 견뎠으면 충분하지 않나? 내가 솔직히 지금 죽어도 가서 하나님 뵀을 때 난 당당하다. 아니, 저 견딜 만큼 견디지 않았어요. 그 정도면, 그 정도 고통이면 충분하지 않았나요? 하고 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저한테 좀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. 제가 그렇게 고통받을 동안 뭐 하셨어요 도대체?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.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아니에요. 지금은 엄청 반성하고 있습니다. 왜 그랬을까? 어린아이처럼 내가 꽤 어른이 된 줄 알았는데 왜 그런 내가 투정 같은 투정을 부렸을까? 부끄럽고 그렇습니다. 그 많은 변화가, 그러니까 제가 39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27살. 39년 동안 그렇게 아픈 것도 있고, 뭐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삶의 모든 어떤 힘듦, 경험, 고통 이런 거, 거기서 배운 것들보다 이 사람 만나고 지금 횟수는 이제 3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깨닫고 배운 게 훨씬 더 많네요. 그 헛살았나 싶기도 하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, 힘드니까 뭐 아무 말이나 막 다 오네. 혼자 주저주저 떠들면서 오니까 잘 올라가지네요. 그래도 잘 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최근에 그 김우빈 씨 그 영상을 좀 봤어요. 많이 아팠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, 뭐랄까요, 왠지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저처럼 진짜 큰 고통을 앓는 병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오래 앓고 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도인 같은 그게 돼요. 이 사람한테 그게 보이는 거예요. 이 사람 연예인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준비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깨달은 사람이다. 그게 느껴지고 보여요. 진짜 모르겠어요. 미친 사람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, 그렇게 원망했고 분노하고 진짜 억울하고 그런 아픔의 그 시간들이 이 고마움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엄청 감사해요. 그게 그렇게 돼요. 그러니까 그 신민아 씨하고 결혼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참 축하드립니다. 그 긴 시간 참 우리가 진짜 생각도 못하고 그런 엄청난 고통과 힘듦의 시간이었을 텐데, 또 그분은 그분대로 저가 그랬던 것처럼 잘 나가는 연예인이다가 정말 창창한 미래가 있을 줄 알았는데, 그렇게 다른 이제 자기 또래 배우들 막 잘 나가고 이럴 때 본인은 투병해야 되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, 그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? 그 힘듦과 고통을. 근데 그 결실이 맺어진다고 하니까 참 제 일처럼 참 좋더라고요. 이분도 말하는 거 보니까 도가 텄어.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, 이 친구랑. 만나면은 키가 나보다 한참 커가지고 막 그럴 것 같긴 한데, 그 인상이 좀 원래 세잖아요, 김우빈 씨가. 근데 많이 이렇게 연기할 때만 그렇게 뭐 나오면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좀 유해지고. 아마 근데 그 김우빈 씨도 과정 중에서는 저 같은 그런 것도 일어나서 그 아픈 한 10년 기간 동안 자기 얼굴 변화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살도 쪘다가 엄청 또 빠졌다가, 근데 인상이 또 막 되게 안 좋은 사람처럼 그랬다가.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그 인상이요,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,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,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얼굴에서 어떻게 얼굴이 태어났든 간에 그 인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후천적으로라도 맨날 좋은 마음가짐 갖고 삐뚤어지지 않고 그렇게 애쓰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. 그러면 얼굴 인상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저도 사실
처음에 이제 여자친구 만났을 때 박위라는 그 유튜버 분하고 그 저기 아이돌 하신 그 송지은 씨 그 두 분도 그렇게 만나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분이 핫해지던 시기에 저도 만났었어가지고 그 분들 생각난다고 저희 보면 그런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아 있을 때라 박이 씨는 저렇게 인물도 좋고 나보다 더 배운 사람 같고 집안도 좋은 것 같고 거기에 어떻게 나를 비하냐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사람이나 저만의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었던 사람인데 한없이 작아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자존감이 올라가요. 저는 자존심은 없어요. 이게 내려놓은 지가 한참 오래돼서 근데 꽤 좋아요. 정상 올라왔습니다. 바위 올라올 때는 위험해서 좀 껐습니다, 촬영을. 이제 좀만 쉬다가 이제 내려가려고요. 내려가면서 이야기 이어가려고 합니다. 이게 산을 오르면 되게 몸이 붓더라고요. 제가 손도 퉁퉁 붓고 아파요. 근데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지네요. 좀 제가 얼굴 부은 것 같지 않습니까? 제가 그 사람 얼굴 붓는 걸 잘 구분을 못 하는데 붓는 것 같아요.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아픈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가 많이 막 부끄럽고 그러진 않네요. 제가 자존감 얘기를 하다 말았잖아요. 그거를 누가 이제 저를 도와서 제 자존감을 북돋아 줄 수 있죠. 타인의 도움으로.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예전에 보면은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. 반은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완전히 그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저도 마음의 병을 오래 앓지 않았으니까. 물론 저는 뭐 타인을 붙잡고 막 제가 막 나는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긴 했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해보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요, 제가 약을 오래 쓰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약에 의존해서 오래 하다 보면 내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. 같은 것 같아요. 일회성 같은 느낌인 거예요. 뭐냐면 사실 뭐 마음 힘들 때 우리가 술도 뭐 마시고 어떤 분들은 흡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게 그때뿐이에요.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찾잖아요. 근데 나중에 가면 잘 안 들어요, 그게. 그러면 술을 더 많이 마실 거고 흡연하는 그 담배 양이 더 늘 것이고,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그걸 계속 마음에 그 힘든 거를 하소연하던 사람이면 언제 어쩌다 한번 했던 게 더 짧아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, 뭐 하루에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얘기를 들었던 상대방이 계속 한결같이 그 얘기를 똑같이 들으면서 진심으로 계속 위로하고 할까요? 안 그래요. 그분도 힘들죠.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얘기를 그렇게 하냐 하면서 이 사람은 마음은 더 상할 수도 있거든요. 그 사람이 힘듦을 생각을 못 하니까.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 거라는 생각은 못 해요. 사실은 내가 피해를 준 거죠.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듣는 거 중요하죠. 왜냐면 이 사람이 뭐가 힘든지를 들어야 그 사람이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고, 이런 게 힘들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, 그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의 그 도움, 조력, 이게 돼야 되는데, 만약에 공부도 그래요.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는 일타 강사님을 만나도 제가 공부할 의지와 노력이 없는데, 부족한데,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내 능력이 있어도 저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 없어요. 제가 예전에 공부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명문대 가신 분들 막 수기도 있고 그랬거든요.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. 제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제 공부 방법을 찾고 저한테 맞는 그 노력이 되고 나서 잘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마다 다 타고난 그 능력들이 다른 것처럼, 뭐 예를 들면은 저의 어떤 멘탈도 그렇고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이제 그 크기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. 타고남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경험했던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, 근데
이제 저도 의지가 강하고 이런 편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래 아프면서 그렇게 금방 좌절하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. 오래 했어요.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딱 이거는 내가 어떤 방법을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순간이 올 때 이제 그때 이제 사람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.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을 때도 또 한번 힘을 내서 또 해보고 그렇게 해도 또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되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힘을 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제가 이제 자존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 자존감을 올려준 거, 예를 들면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제가 잊고 있었던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제가 와닿지 않았겠죠.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잊고 있던 저의 부분들을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딱 해주는데 그게 조금씩 와닿는 거죠. 설득이 되는 거예요. 진심이다 이거. 그러네, 맞아,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. 왜냐면 너무 안 좋은 곳에 계속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피해만 주는 사람이고 도대체 국가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 줘가지고 세금으로 나를 살려놓을 이유가 있을까. 그냥 난 이렇게 계속 약만 받아 먹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가지고 낸 세금을 나 같은 사람한테 써야 된다는 게 막 너무 막 괴로운 거죠. 그게 그랬는데 그 시간들이 이제 헛되지 않게끔 이제 제 남은 삶에서 만약에 어떤 여자친구도 살다 보면 힘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여자친구가 저를 느낄 때 이 사람은 저런 큰 고통을 이렇게 매일 겪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몸이나 마음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힘든 거를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. 이 사람도 지금 힘든데 제가 그런 사람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해라. 나는 마음이 큰 사람이라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어. 해도 돼. 근데 그게 제가 말로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제 가장 저를 가까이서 매일 보는 게 이제 여자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계속 느낄 거 아니에요. 내가 진짜 어떤 큰 고목에 대한 나무처럼 내가 뭐 정말 이 사람한테 큰 나무처럼 이렇게 어떨 때는 그늘도 대주고 이파리도 내주고 열매가 나는 나무면 열매도 주고 제가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돼서 진짜 내가 뭐 필요하면은 나무 가지도 잘라내주고 몸통도 내준다. 근데 나는 뿌리가 정말 깊은 사람이고 그건 내가 불을 태우든 썩지도 않고 나는 그거는 내 뿌리는 그렇게 있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 내 뿌리는 그대로예요. 그래서 다시 자랄 거고 나뭇가지 다시 뻗을 거고 다시 나뭇잎도 자랍니다. 그 사람이 그 뿌리에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 사이클인 거예요. 제가 이 사람한테 다 줘도 어차피 그 사람이 다시 저를 또 일으켜 주거든요. 그냥 뭐 하루가 그래요.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. 그냥 그 사람하고 한 끼 밥 한 끼 먹고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 하다가 그 사람 한번 웃고 한번 저를 또 안아주고 그러면은 다 충전이 되는 거죠. 내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웠나 싶게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아까 어떤 연예인 커플들 얘기했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선택이 되어졌을 때 이 사람한테만큼은 제가 최고의 남자여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가만히 있다고 되겠습니까? 제가 산 오를 때 처음부터 이제 얼마나 고비가 많았겠어요. 진짜 오늘은 진짜 못 가겠는데 이 몸이면 안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막 그런 시험에 빠지죠. 올라가면서도 이게 정상까지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 마음이 생각이 수백 번은 들어요. 그때마다 이제 사실 뭐 여자친구가 저한테 뭐 눈치를 주거나 열심히 해라 뭐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. 저는 그냥 혼자 제 마음을 설득하는 거예요. 야, 넌 지금 여자친구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집에서 네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되겠어. 혼자서 저를 막 질타하는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
이제 저는 그 훈련이 좀 오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 자신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. 나를 채찍질하는 말, 내 의지를 스스로 북돋을 수 있는. 근데 이게 저를 위하는 걸로는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. 야, 너는 네가 아파가지고 여자친구가 세상에 2년 넘게 맨날 운전해가지고 퇴근해서 오고 왔다 갔다, 그 사람도 어느 날에는 진짜 피곤하고 집에서 쉬고 싶고 그런 날도 많을 텐데 매번 너 아프다고 그렇게 운전해서 그렇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그렇게 왔는데, 사실상 사람의 어떤 그 조력이나 도움이요, 수치로 보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참 그 신기한 거예요. 예를 들어 제가 100kg짜리 역기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근데 제가 쓸 수 있는 힘의 최대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95kg예요. 그러면 전 절대로 그걸 못 들겠죠. 근데 누가 위에서 그 5kg의 도움만 살짝 이렇게 잡아줘 들어주면 전 100kg를 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들고 못 들고의 차이가 그걸로 그냥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. 95kg의 힘과 노력은 내 거가 맞는데 그 5kg가 부족해서 못하던 걸 이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작다면 작은데 크다면 또 한없이 큰 게 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지금 여자친구한테 그런 조력을 받는 거예요. 제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끔 어떤 저한테 힘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준 건데, 그 힘이 이렇게 대단할지 저도 몰랐죠. 왜냐면 제 생각은 몸이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건 줄 알았어요. 그게 되겠어? 아니, 그게 의지로 되는 거면은 아플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제 처음에 그 몸 상태는 정말로 할 수 없는 몸 맞았어요. 안 한 게 아니에요. 못했어요.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. 왜냐면 그 정도의 만성 진통제의 용량을 쓰면요, 사실 지금도 제가 쓰고 있지만요, 위험한 건 맞아요. 왜냐면 술 먹는 거랑 비슷해요. 우리가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마약성 진통제도 그런 효과를 발휘해서 진통 효과가 있는 건데, 그 상태로 제가 사실 지금도 산에 올라올 때 처음부터 진짜 조심했던 게 그런 판단이라는 게 완전히 정상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살짝만 조금 그냥 만약에 판단이나 이런 게 집중력이 흐려지면요, 그냥 여기서 어디 돌부리에 이렇게 넘어지면은 저는 여기 인공뼈랑 들어있기 때문에 위험해요.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니까 진짜 초집중해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약간씩이라도 근력이 정말 늘어난다 그 마음으로 하자고, 조급해하지 말자 막 그 마음 계속 저를 설득하면서 그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정말 매일 이 산을 이렇게 제가 오를 수 있게,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옆에 없는데 항상 있는 거예요. 매일 산 오를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 서가지고 아이들 케어하고, 그리고 또 출퇴근 매번 차 운전해서 그렇게 오가는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오늘도 산 열심히 오르자, 더 건강해지자. 여자친구가 되게 감동받아 해요. 왜냐면 어디 한 번씩 외출할 때요, 이제 제가 계단이랑 잘 오르내리고 하니까 이제 물건도 막 제가 다 들어주거든요. 든든한 사람이고 싶었어요. 제가 마음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맨날 이 사람이 제 눈치 보고 그렇게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진짜 마음이 큰 사람이고 싶었어요, 압도적으로. 그래서 제가 맨날 했던 걱정이 뭐였냐면, 사람이 살다가 순간에요, 동시에 힘들 때가 온단 말이에요. 사람은 살다 보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 사람도 지금 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인데 저도 그래요. 근데 이럴 때는 진짜 말 한마디로 확 진짜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. 위험하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에게 살면서 그런 타이밍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훨씬 더 크고,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서 나한테 얼마든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, 내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진짜 압도적인 체력과 어떤 신체 건강, 마음과 정신적으로도 이 사람이 느낄 때 우리 오빠는 그런 사람이야.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의지해도 되고 나한테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사람,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.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. 정답은 그 사람만 알고 있겠죠. 항상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서로에게 항상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. 저도 그렇거든요. 저도 그 사람한테 언젠가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,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
미안하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라 꼭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. 미안하다는 말로 퉁치려고. 미안하지만 나는 아프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있을게. 그래서 정말 미안해. 이런 느낌인 거예요. 안 그럴 거지만.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그 마음의 의지로 내가 뭐라도 해서 강해져야 되겠다.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.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? 저 요새는 뛰기도 합니다. 막 빨리 이렇게 뛰진 못하는데, 그게 어딥니까?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었잖아요. 내가 다시 좀이라도 뛸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 했었잖아요.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. 매일이. 저도 그래서 요즘은 같은 생각이에요. 그냥 이제서야, 여자친구는 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했잖아요. 지금 저도 그래요. 그냥 그 사람이 숨만 붙어서 제 옆에 그냥 그렇게 있으면 좋겠어요.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요,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매번 느끼고 있어요. 조금 오래 만나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. 근데 그거는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위하고 싶어서 그렇게 돼요. 이 사람 좀이라도 내가 더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, 맨날 그런 생각하면서. 그래서 오늘도 뭐 맛있는 거 해줄까 그 고민을 원래 산 올라가면서 그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찍느라고 지금 잘 못했네. 일단 오늘도 열심히 산 올라갔다 왔는데, 네, 제가 이제 저 평지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살살 뛰거든요. 입구까지. 오늘도 어쨌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예,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만나요.